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목소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인바디 테스트를 준비하는 문제 15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원과 건강 원칙을 발견하는 이것이 알고 싶다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중 관상동맥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것은 포도주, 맥주, 포도즙.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한 분 계신데요. 그 다음에 포도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포도즙이 가장 우세하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술이 들어가면 뭔가 안 좋다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술 들어간 거를 선택을 안 하셨는데, 동맥을 맑게 하는 차원에서는 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저는 사실대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알코올이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블러드 티너예요.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살짝 들어있어야 될까요? 알코올이 살짝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데 동시에 노화 방지까지 해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어야지 혈관이 젊어지고 노화 현상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뭐 혈관뿐만 아니라 온몸의 그 노화 현상이 억제가 되고 특별히 혈관을 맑게 해주는 역할은 뭐라고요? 예, 뭐가 있냐면은 알코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 술 드시게 생겼어요. 그쵸? 예, 요까지만 들으시면, 그쵸? 예, 2번 문제. 다음 중 간에 가장 좋은 것은 포도주, 맥주, 포도즙. 예, 여기서는 뭐예요? 포도즙이에요. 그러면은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서 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혈관이 조금 덜 맑게 되지만 술 마시는 것보다는 좀 덜 맑게 되지만 간까지 보호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강식품은 뭘까요? 네, 그러면 포도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보다 포도즙이 훨씬 더 좋아.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 그것이 도저. 그렇게 하면은 뭐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의사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데 우리는 한 가지 기관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자죠? 전자거든요. 이 전자가 뭐냐? 무슨 전이죠? 온전전자예요. 그렇죠? 누가 밭전이라 그랬었어요? 이 온전전자는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분석을 하면 파자를 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 왕의 몸을 무슨 체라 그래요? 옥체라 그러죠. 이게 구슬옥자의 약자잖아요. 근데 옥체나 왕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것. 예. 굉장히 귀한 것이 이게 무슨 자죠? 이거? 이게 인자죠. 이거 좀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들립자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왕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왕이요? 예,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왕.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 보니까 여기가 십자가가 들어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한자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예.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지 이게 온전한 건강이 됩니다. 내가 조금 7년 더 살기 위해서 5년 더 살기 위해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글자가 바로 이 온전전자. 그래서 왕이 내 삶에 들어와야지 내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심장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온전전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전전자를 여러분들이 딱 붙여놓으시고, 아,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깨닫고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 군자라는 말이 있죠. 예, 군자는 영어로는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예, 다시 얘기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리더. 이 세상을 리드하고, 가정을 리드하고, 이 사회를 리드하려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한자에 들어있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술을 참 좋아하니까, 포도주가 건강에 좋대, 심장혈관에 좋대 하고 포도주 막 마시면 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신 거 괜찮으셨어요? 네. 예, 여러분 오늘 드신 거 속이 편하세요? 네. 예, 당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before after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혈당을 재보면 한 40에서 50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배도 안 고프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식곤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요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안 먹고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냐면 무지갯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오늘 드신 거 이제 생각하시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죠? 비트 있었죠. 예. 여러분 비트를 드시면 암 인자가 묶어집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려고 하던 사람의 암 유전 인자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암이 많으신 분 있죠, 여기. 제가 등록서를 보니까, 신청서를 보니까 유방암도 많으시고, 다양한 직장암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위암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천적인 그 암을 지금 나는 암에 걸릴 거야, 언젠가는. 그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일수록 붉은 색깔을 드시는데 그 붉은색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라고요? 비트예요. 네, 비트를 즙을 짜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높으신 분은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드렸듯이 살짝 오븐에 구우셔가지고 마늘을 딱 집어넣으시면, 마늘은 위암에 탁월하고 비트는 각종 암 인자를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 인자가 있지만은 묶어놓으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붉은 색깔, 빨간색 있고요. 그 주황색인데 주황색은 특별히 항산화제 중에서 폐 쪽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이게 파인애플인데, 노란색은 라이모닌이라는 그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관 쪽에 있는 소화기관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두부소박이 안에 각종 채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시려면 두부소박이를 드셔도 돼요. 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색을 맞추시느라고 이제 현미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엉 잡채인데요. 우엉으로 잡채를 하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드시면 사실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드시면 나머지는 제대로 못 드셔도 충분한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됩니다. 단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채식에 있는 단백질보다 육식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농도가 더 강하고 파우더 먹는 거와 같이 훨씬 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근육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라고요? 온전한 건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증가시키느라고 예, 여러분들이 육식을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 무엇이 흐려져요? 피가 탁해지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드셨어요. 근육은 커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루마티스성 그 관절염이나 다양한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칙이 뭐라고요? 온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전한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홀인데요. 이 홀이 뭐죠? 구멍인데 왜 온전해요? 여기다가 W만 붙이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영어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홀을 갖다가 구분하면은 조금 다시 표현하면은 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비워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제 영어로 깨닫는 이 온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나 조금 더 살래. 기를 쓰고 그냥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온전전자를 참 좋아하는 것이요. 여러분 손자병법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잔지 아세요 혹시? 손자병법이 몇 잔지 아세요? 안 세보셨죠? 제가 대신 세드렸어요. 6109자거든요. 6109자인데 줄여가지고 한자로 딱 요약하면은 그 손자병법의 핵심은 온전전이에요. 남을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여러분 옛날 그 영화에 보시면 10만 대군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쪽 편 장군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존심 싸움일까? 자존심 싸움도 있죠. 근데 진정한 온전한 리더는 우리 졸병들, 우리 군인들 죽이지 말고 당신 너와 나와 단판을 지어서 뭐를 피하자? 뭐를 피하자? 살생을 피하고 출혈을 피하고 이 많은 군사들의 인적 자원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게 온전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감성적으로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자병법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동양서적을 보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상대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 있죠? 그 사람만 보면 속이 확 그냥 올라오는 분 있죠?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인생에. 그쵸? 근데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확 올라오면은 핏대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핏대를 세우면 핏대가 터져요. 핏대 참 재밌어요. 그죠? 한국말이. 그죠? 핏대를 세우면 핏대가 그 다음에 여러분 기를 죽인다는 표현 그게 뭐예요? 기를 탁 죽인다는 건 뭐예요? 뭐가 안 간다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가 막힌다. 그렇죠? 이것이 다 굉장히 생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는데 가장 기가 막히는 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왼수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온전전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건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원칙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 다음 중 고혈압에 가장 안전한 것은 죽염, 커피, 인삼, 홍삼. 제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제가 이번에 타이틀을 뭐예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 이러한 그 정보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왜냐하면 주겸 회사에서는 우리가 9번
대나무 속에다가 그 구워가지고 그 나쁜 성분들 다 해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죽염은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간다. 혈압이 떨어진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실 거야? 그 다음에 커피. 커피가 어떤 한 반 이상은 커피 안 좋은 거야. 또 반 이상은 커피가 굉장히 좋대. 치매에 너무 좋대. 신문에 막 나오죠. 이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삼하고 홍삼. 그거는 평범하게 아는 지식인데 인삼하고 홍삼은 어때요? 인삼은 고혈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셔요. 홍삼은요? 홍삼은 인삼을 많이 여러 번 끓여내고 말리고 끓이고 말리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포닌, 그 인삼이나 홍삼이나 둘 다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한방 전문의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삼, 홍삼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한방 그 경희대 그 교수한테 진짜 그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봤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사포닌은 변형이 조금 되긴 했는데 인삼이나 홍삼이나 똑같더라. 그래서 혈압이 이미 높은 사람은 인삼이든 홍삼이든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한방 전문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포닌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항암 물질이 있어요. 인삼, 홍삼 좋아요. 항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열이 확 오르죠. 열이 오르거든. 그렇다는 것은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핏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혈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혈압인 경우에는 약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삼, 홍삼을 다루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인삼, 홍삼 먹는 것도 여전히 뭐는 아니에요. 여전히 생활 습관 차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식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농축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음식을 농축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축시키는 방법이 한방에서는 끓이고 데리는 방법이고 양방에서는 그것 끓이고 데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을 못 벌으니까 그냥 제조하는 거고 그리고 양방은 훨씬 더 더 농도를 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있는 걸 가지고 데리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 농도의 그 진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약의 후유증이 양약의 후유증보다 적은 것이지 한방이 훨씬 더 후유증이 그 자체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후유증이 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초. 극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글러브라는 독초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디곡신 여러분 아시죠? 심장병에 먹는 디곡신의 재료입니다. 이게 한방이나 양방이나 같은 재료를 써요. 그래서 이거 농도가 진하면은 심장이 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디안들은 이 약초의 액체를 그 화살 촉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슴을 잡았어요. 심장을 탁 멎히게 만들어서. 그 정도로 양방이나 한방이나 여러분들이 농축한 거에 그 정도 차이지 여전히 생활의학적인 차원에서 생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수를 쓰는데도 내가 혈압이 너무 낮아서 기운이 없다. 그럴 때 보약으로 드시는 것은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드시는 건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힘이 없다는 것은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가 약한데 기가 세지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뭐가 튼튼하면 기가 세져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검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혈압에 가장 안전한 게 뭘까요? 인삼, 홍삼 어때요? 아니라고 벌써 답을 했죠? 그러면 커피는 어떨까요?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예, 커피를 마시면 뭐가 올라가요? 아니, 맥박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 정상인 분들이 고혈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드시면은 약 드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커피가 무슨 이뇨제예요. 그러면은 약을 드셨을 때 약을 드시고 커피까지 함께 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리스노프릴이라는 약 아시죠? 그 혈압약 중에서 콩팥을 보호하는 리스노프릴이라는 약이 있어요. 프릴, P-I-R-I-L로 끝나는 약. 이 약하고 커피하고 같이 드시면 무기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좋은 무기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포타시움만, 칼륨만 또 지나치게 올라가요. 그러면 심장이 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뭘까요? 주경. 예, 여기서는 그 주경이에요. 주겸이에요. 안전한 것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 덮어놓고 들검을 잔뜩 드시면 어떻게 돼요? 예, 주겸이 그러면은 보통 소금하고 달라서 안전할까요? 뭐가 달라요? 예, 주겸은 사실 혈압을 올리는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요거는 그냥 제가 영어로 하든 염화나트륨 하든 둘 다 힘든 말이죠. 요게 진짜 소금이에요. 이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겸은 이 소금 성분이 순수한 성분보다 몇 프로가 적을 거예요. 10%에서 30%가 더 낮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소금을 썼을 경우에 주겸의 염화나트륨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낮다는 거지. 그거 덮어놓고 계속 드시면 뭐도 올라가요. NaCl 수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를 똑같은 양을 쓰셔야 된다 하면은 무엇을 써라? 주겸을 쓰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겸은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도 혈압이 내려간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항상 이가 있어. 이. 모두 조심해야 한다. 요게 딱 들어가면 뭐가 답이에요? 이가 답이에요. 요까지는 주겸인데 요렇게 하면은 모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중 고혈압의 가장 효과적인 것. 첫 번째 무염식사, 스트레스 감소, 체중 감량, 신남. 가장 현저하게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뭘까요? 가장인 것은 체중 감량이에요. 3, C. 근데 신나게 체중 감량하면 더 떨어져요. 근데 너무 신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체중 감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무리해가지고. 그쵸? 다음 고혈압 약 중 체중을 증가시키는 약. 여러분들이 그 약명을 다 아실 수는 없지만은 금방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베이타 블로커 뭔지 모르시겠지만은 올롤로 끝나요. 모든 약이. 베이타 블로커는 올롤로 많이 끝나요. 그 다음에 올롤로 안 끝나는 약 중에 하나가 자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 올롤로 끝나는 약을 먹었을 때 증가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릴로 끝나는 약. 아까 프릴로 끝나는 약이 뭐가 올라간다 그랬죠?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무슨 무기질이 올라간다 그랬죠? 녹화된 거 보셔야 되겠네. 포타시움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의대생들도 기억 못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놀베스크가 한국 분들한테 가장 잘 듣는 혈압약인데 체중을 증가시킬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체중을 증가 안 시키는 것은 비화시고 올롤로 끝나는 거, 베이타 블로커. 올롤로 끝나는 거는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과 의사한테 찾아갈 때 혈압만 조절하기 위해서 체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맞는데 체중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올롤 때문에 그래요. 올롤로 끝나는 약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아서. 신부전증 진행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염식사, 스트레스 감소, 체중 감량, 신남.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을 가장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신부전증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병 때문에 그럴까요? 고혈압.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러면 둘 다 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체중 감량이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에요. 다 필요한데 좀 어렵죠. 숟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숟가루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이 스푼으로 2스푼을 떠서 먼저 뜨는 거예요. 물 먼저 하지 말고 이거를 먼저 하세요. 물을 먼저 하면 둥둥 떠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정도를 따로 따르셔가지고 싹 부으셔가지고 저으시면 됩니다. 저으셔가지고 미숫가루 같이 타지면 그때 빨대를 쓰셔서 드시면 제일 좋아요. 그냥 마시면 힘드니까. 요 빨대가 좋을까요? 이 빨대가 좋을까요? 예, 이게 맛이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굵은 빨대로 쫙 들이시면 여러분들의 불편한 증상이 한 15분이면 싹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